맡겨주시겠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게, 어서 주 앞에 오게.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인자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번 한 주일 동안 김천 구미 외관 주민을 위해서 백투에덴 힐링 캠프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뜨겁게 환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 15년 전에 한국에 첫 번째 이 프로그램을 할 때만 해도 디톡스가 뭡니까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도 이 디톡스 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이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디톡스 열풍, 이런 문구들도 나오고 수많은 디톡스들이 여기저기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 하는 방법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너무 달라요. 또 그간에 디톡스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나오고 뭐 방법도 엄청나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 디톡스에 대한 말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매스컴에 보면은 뭐 어떤 것 하나를 마시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꿀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포도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녹즙만 먹으면서 하는 디톡스도 있고, 단어는 똑같이 디톡스라고 사용하지만 방법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신문에도 보면은 과연 이거 의학적으로 근거 있나? 제대로 하는 것인가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도 여기 중앙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은 디톡스를 했더니 한 주 만에 간 수치가 20배 이상 높아지더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디톡스를 할 때에 관장을 하는데 그 관장 자체에도 또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똑같이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잘못하면 질병 치료한다고 디톡스 했다가 오히려 더 몸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디톡스 해독요법,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독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가는지 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오늘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치료에 도움이 되는 디톡스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짜 의학적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디톡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 한 주 여기 오신 분들은 제대로 오셨다라는 말로 이번 한 주간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은 디톡스의 의학적 메커니즘과 치료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그냥 디톡스가 아니고 살 빼는 디톡스가 아니고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일 뿐이고 이 모든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의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인 디톡스 그 기전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원리로 그 많은 질병들이 치료된다는 것인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는 5,000년 전부터 만병은 일독이다 이런 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 가지 종류의 질병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질병은 하나의 독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방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양방의 의과대학 중에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산소이다. 36,000 종류 질병이 떠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결국은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 때문에 이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처럼 보이지만 모든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제 서로 동서양이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서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36,000가지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그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독소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질병이 치료되겠습니까? 그 독소를 내 몸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밖으로 버려주면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병을 내 몸에서 뜯어내 가지고 몸 밖으로 버려준다라는 말로 영어로는 D라고 하는 것은 버려준다고 하는 뜻이고 탁시피케이션, 독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탁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좀 복잡하고 기니까 간단하게 디톡스라고 약자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톡스, 독소를 내 몸에서 밖으로 버려주는 것을 디톡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짧은 한 주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질병 제일 밑바닥에는 어떤 독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 독소를 뜯어서 몸 밖으로 버려주면 치료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는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데 이미 이 디톡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지 의학자들이 벌써 1947년도에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벌써 학계 발표를 했습니다. 소설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의학 교과서에 그 메커니즘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독소를 버리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쪽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어요. 신약을 개발할 때 그 약도 일종의 독소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한편으로는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독소가 며칠이면 다 해독이 되는지 그것을 증명해 줘야만 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47년도에 벌써 이 놀라운 사실들이 다 밝혀졌지만 현실은 약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끝났고 그 원리를 가지고 독소를 버리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쪽으로는 그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거의 그쪽으로는 활용된 적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도 제대로 나와 있질 않아서 수많은 이 논문들을 찾아서 이 독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독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독이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지 그것을 집대성해서 이제는 하나의 학문이 될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 해독학을 전공으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제 운영하는 대학이 삼육대학 대학원 보건학과에 이 천연치료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을 오픈을 해서 내년 봄학기 때부터 신입생들이 모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내용을 영어로도 올려야 되는데 해독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그래도 해독학이라고 하는 걸 한국말로만 쓸 게 아니고 영어로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 세계를 찾아봐도 그런 학과가 없어서 그 단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어떤 학문 그러면 뒤에 LOGY가 붙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디탁시피카에다가 LOGY를 붙여서 디탁시피칼러지라고 하는 해독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세계 최초의 이 디톡스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이 이제 학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디톡스 힐링 캠프를 하면서 첫날이니까 수많은 종류의 디톡스가 있는데 어떤 디톡스를 해야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그러면서 또 질병까지 치료가 될 수 있을까? 디톡스의 원리 3가지만 요약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디톡스의 원리 첫 번째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게 먹으면서 디톡스 한다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특별히 칼로리 자체가 배가 부를 정도로 먹는 한은 디톡스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칼로리 측면에서는 예전에 먹던 것보다도 덜 먹어서 배가 조금 고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만 디톡스 시스템이 스위치가 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학문으로 지금 학계에 다 발표가 되어 있어요. 오토파지라고 하는 뜻은 오토, 스스로라고 하는 뜻이고 파지, 먹다. 내 세포마다 쓰레기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조직이 망가져 있다고 하면은 내 세포 속에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내 몸에 있는 쓰레기 염증을 먹어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든지 내 몸에 또 어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의학자들이 발견을 했는데 1962년도에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드 듀브, 이분도 노벨상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정확하게 오토파지에 대한 정체를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 세포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토파지라고 하는 이름까지 1962년도에 붙이게 됐고,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님이 1990년대에 현미경을 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면 너무 복잡하고 세포 하나짜리 생명체인 효모를 계속 연구하면서 진짜 세포 속에 쓰레기를 스스로 먹어서 청소해주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규명을 해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지금은 모든 의학의 분야에서 예전에는 불치병이고 난치병이었는데 이 오토파지 원리를 사용하면은 이런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겠다. 만병의 근원은 독소인데 그 독소가 염증을 만들었고 그 독소가 쓰레기처럼 어떤 장기에 너무 많이 쌓이면 그 장기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질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토파지 스위치만 키는 법을 알면은 그 질병이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됐고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이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를 스위치를 켜주기만 하면은 그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요시노리 교수가 1992년도에 효모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 세포 속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싹 쓰레기가 청소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규명을 했고 오류가 없어서 지금도 의학 교과서에서는 그분이 발견한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Journal of Cell Biology, 이 유명한 저널 1992년 10월 달에 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효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청소기가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청소를 하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모든 의학자들이 인정할 만큼 밝혀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오토파지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발견하면서 15개를 그 당시 이미 발견하면서 이 공로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때에 이분이 무엇을 그렇게 많이 밝혔기에 상을 주느냐 하고 논문을 신문에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된 그 논문 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는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지면은 이 소포체라고 하는 파고르라고 하는 이 자동 걸레가 하나 유전자에 의해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했고, 걸레질 해보셨죠? 걸레로 방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싹 모으듯이 똑같이 얘가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참 모으다 보면은 걸레 크기보다도 쓰레기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사람은 걸레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자동 청소기는 얼마나 좋은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걸레가 커집니다. 그 방에 있는 거 싹 모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이 필요하죠. 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번에 폭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걸레는 평면으로만 쌓는 게 아니고 360도를 쌓아요. 그래서 비닐봉지에다가 넣은 것처럼 세포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읍니다. 자, 그러면 그 쓰레기를 걸레에다가 딱 하나로 움켜줬으면 그 다음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큰 쓰레기 봉지에다 넣고 그 큰 쓰레기 봉지는 청소차 오는 데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요시노리 교수가 여기를 관찰을 해보니까 자가 포식체라고 하는 그 쓰레기 봉지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리소좀이라고 하는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이 청소부 차가 있는 데까지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리소솜이 이 쓰레기 봉지를 딱 먹어요. 청소차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리소솜이 분해 효소를 막 분비를 하면서 아무리 염증이라도 분해해보면 단백질이에요. 아무리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쪼각이라 할지라도 쪼개보면 거기 칼슘이 있고 거기 여러 가지 미네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 만들어질 때 그 재료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오토파지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가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냥 버릴 뻔했었는데 마치 자동차 보링 하듯이 새로운 세포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염증이 생겼고 질병이 생겼을지라도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것은, 야, 이렇게 좋은 자동 청소기 스위치를 어떻게 하면 킬 수 있을까? 이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건데, 여기 보면은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라고 나와요. 영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고플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고플 때. 배가 고프지 않으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자,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00kcal를 씁니다. 그런데 한 900kcal만 먹었어요. 그럼 얼마가 모자라요? 1100kcal가 모자라고 그만큼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든지, 죽기 싫으면은 내 몸 어디에선가 쓰레기 덤이라도 뒤적여서 1100kcal를 만들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토파지 자동 청소기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사과 한 박스가 지금 선물이 들어왔으면 반쯤 썩은 사과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정도는 그냥 쓰레기통에다 던져서 버릴 건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일주일 동안. 그러면 쓰레기통에 던진 반쯤 썩은 사과라도 생각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썩은 부분만 싹 오려내고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우리 세포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염증, 독소들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때 청소되면서 질병이 치료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힐링 디톡스를 하기를 원하면 물만 마시고서는 안 돼요. 또 배부르게 먹으면서는 안 돼요. 일단 칼로리가 지금 예전에 먹던 것보다 적어야 됩니다. 약간 배고픔을 느낄 때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독소가 해독이 되고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 식사를 할 것인데, 혹시 배가 고프면 뭐 요즘 뭐 돈 없어서 배고픈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돈 내고 지금 배고픈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고프면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야,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는구나. 약간의 배고픈 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뭐 엄살 부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죽을 정도로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밥 하나도 안 먹고 요것만 108일까지 했는데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이 설악산에서는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세포 속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요. 옛날같이 힘이 나질 않습니다. 노화세포가 다시 젊은 세포가 되는 비결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90세 먹은 할머니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설악산 백투에덴에서는 96세 할아버지도 합니다. 굶어 죽을 정도로 배는 안 고프다니까요. 설악산 다 다닙니다. 그거 먹고. 그래서 오토파지를 하면은 이 노화된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뜯어서 얘가 먹어가지고 이걸 에너지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 세포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1960년대 가서야 이 의학자들은 우리 몸속에 이런 게 다 있네. 굶으면은 독소가 청소가 되네.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120년 전에 오토파지를 하면은 죽을 목숨이 치료되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을 30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오토파지로 노벨상 받은 것은 2016년도밖에 안 되니까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알기 전부터 단어만 틀리지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120년 전에 기록된 치료봉사, 이 책 215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짧은 기간 동안 뭐 한 후에? 금식한 후에 단순하고 알맞는 식사를 함으로써 몸 자체의 회복력으로 말미암아 회생함에 이르게 된다. 죽을 목숨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식사를 절제하면 많은 환자들이 자제의 길이 곧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이번에 우리가 짧은 4일 디톡스를 하지만 설악산에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디톡스, 금식 비슷하게 하는 이런 오토파지 식사를 며칠 하고 그 다음에 또 알맞는 식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절제하면서 살면은 죽을 목숨이 치료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뭘 근거로 이게 한 얘기인가? 자기 멋대로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가지고 써놓은 책입니다. 자, 여기 성경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이적 차원의 치료가 일어나는지 그 비결이 요엘서 2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질병과 함께 신음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입력된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본능,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만 건강할지 창세기 1장 29절, 인간이 만들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음식 속에는 독소가 많이 들어있고, 그 독소가 어떤 장기에 많이 쌓이면 그것이 결국은 질병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저기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적처럼 치료가 가능할까? 금식을 하면서 돌아오면 된다 그랬어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뭔가 금식 비슷하게 약간 배가 고프게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속에 있는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싹 청소를 해서 버려주기 때문에 놀랍게 약으로 안 돼도, 수술로 안 돼도 그 질병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데, 의사들은 이건 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디톡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굶어야 됩니다.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먹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 시에나 차를 샀어요. 권용섭 화백이 저하고 같은 날 갔기 때문에 같은 차를 둘이 똑같이 샀습니다. 저는 바빠서 엔진 오일 가는 거 이런 것도 뭐 법칙도 안 지키고 그냥 굴리기만 했어요. 한 10년 지났더니 막 덜커덩거리고 삐그덕거리고, 저 뒤에서는 막 새카만 게 나오고, 에이 뭐 10년 탔으면 많이 탔지 하고 버리고 오려고 하다가 그 권화백 차를 봤더니 분명히 똑같은 날 샀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소리도 하나도 안 나. 그래서 정비공장을 가서 엔진을 벗겨봤더니 그 엔진이 그냥 새카맣게 아주 끓음으로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링을 했어요. 그 달라붙은 쓰레기를 싹 청소하는 보링을 한 다음에 운전을 했더니 새 차가 된 거예요. 노후된 차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보링입니다. 보링을 하려면 이미 들어있는 여러 가지 좀 색깔 변한 그 엔진 오일, 그것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 들면 누구든지 독소가 쌓여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무릎도 필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후된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비결은 보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찌들어 있는 독소를 다 한번 보링하듯이 청소해주면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토파지를 할 때는 엔진 오일을 비우듯이 우리가 먹는 오일, 그걸 우리도 좀 비워주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92세 된 강희채 할아버지가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 오셨습니다. 고혈압에 당뇨에
하반신 마비로 걷지를 못해요. 그럼 병원 가면 뭐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전에 제가 여수 요양병원을 운영을 할 때 그때는 건강했죠. 그때 와서 이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걸을 수 없을 때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가면 해답이 있을 거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딱 차를 내렸는데 방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서 장정 4명이서 떼매 가지고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전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건데 그 똑같은 디톡스를 했어요. 여기저기 찌들어 있는 독소를 버려주는 그 식사를 했는데 딱 일주일 하고 나서 이분이 아무도 부축을 받을 필요도 없이 지팡이도 필요 없이 혼자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놀라운 이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고 체험담을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디톡스 원리 두 번째를 좀 살펴보면은요, 먹어야 합니다. 아니, 굶으라는 때는 언제부터 먹으라는 건 뭔가? 칼로리로는 분명히 옛날보다 덜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양소로 따지면 옛날 밥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싱크대를 5년 동안 물걸레질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가 달라붙어도 물걸레질 딱 한 번 하면 깨끗해지는데 5년 정도 안 쓴 다음에는 얘가 찌들어 붙어가지고 아무리 물걸레질해도 안 닦아지지만 퐁퐁이든지 뭐 특별한 걸 딱 뿌리고 닦으면 닦아지죠. 우리 몸에 달라붙은 독소도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만 해도 닦아질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산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그 독소는 20, 30년 지나면 완전히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경화증으로 인해서 막힌 혈관 이 수술할 때 가위로도 안 잘라줘요. 톱으로 자릅니다. 그러니 뭐 물만 마셔가지고 물이 씻어낼 수 있으면 어림도 없어요. 녹슨 것도 피비환을 뿌리면 그냥 빨갛게 녹아 나오듯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떨어뜨려주는 디톡스 과정에서 이미 1947년도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디톡스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먹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만 마시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고 원푸드 다이어트가 유명한데 어떤 거 한 종류 음식만 먹으면 살은 빠져요. 그러나 어떤 음식이라도 한 가지 음식에서 지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디톡스 할 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 속에서 여기 이미 교과서에 등재된 디톡스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걸 효소로 만들어서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놀랍게 그 20년 30년 찌들어 붙어있던 독소들이 녹아서 배출되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R.T. 윌리엄스 박사님, 영국 리버풀 대학의 생화학 교수님이신데 의학 교과서엔 이분 이름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미 1947년도에 이 독소가 몸속에서 어떤 영양소들의 도움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다 버려지는지가 완벽하게 규명이 돼서 그 뒤로 이 이론이 변하질 않아요. 지금도 이 여러 가지 이 독소 문제를 다루는 의학 교과서에는 이분이 발표한 논문, 이 그림이 그대로 등재가 됩니다. 벌써 그때 발표됐는데 복잡하게 파란색에 뭐 화살표 이리저리 붙어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영양소의 도움으로 이 독소가 해독이 되어 버려지는지가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자세하게 제가 살펴봅니다. 그 옛날에 벌써 이 진리가 밝혀졌는데 신약을 개발하면은 일상 임상 실험을 할 때에 그 약이 그 속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해독이 되어 버려지는지를 규명하지 않으면 약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이 이론이 다 사용되고, 질병의 원인이 독소니까 그러면 독소를 버리면 치료될 것 아니냐? 치료되는 쪽으로는 아니 왜 아직도 한 사람도 이걸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약을 누구에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야, 이상한데 모든 사람의 세포 속에 이 오토파지, 디톡스 시스템이 있다는데, 저는 30년 동안 전부 병원 가도 치료 안 되는 환자들하고만 살았거든요. 아니 이분들도 사람인데 왜 이 사람 몸속에는 세포에서는 오토파지가 작동이 안 되고 이 독소가 버려지지 않고 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논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 해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영양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잘 먹는다고 했어도 그 영양소 다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영양소가 있어야 독소가 한 곡에 넘어가 두 곡에 넘어가 버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 영양소가 부족하게 먹어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어느 한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서 질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적용했는데, 나는 아픈 사람에게 적용하되 지금 먹는 그 음식이 여기 이 과정을 넘어갈 때 꼭 필요한 그 영양소가 없으면 그걸 먹여주면 넘어가면서 버려지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치료용으로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이적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윌리엄 박사님이 논문에 발표한 것을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제가 좀 알기 쉽게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디톡스는 맛있다고 무조건 먹지 말고, 먹기 전에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얘가 독소가 많은 음식일까 적은 음식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독소가 많은 음식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 땡큐 하면 그냥 디톡스 끝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면서도 뭐 먹기 좋은 귀신이 뭐 때깔도 좋대더라, 먹어. 그러면은 이 소중한 몸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입에서 1차 방어전선을 잘 쳤으면 좋은데 이게 무너졌으면 장에서 2차 방어전선을 펼치면 돼요. 장에서 영양소만 몸속으로 흡수하고 독소는 대변으로 버려주면 돼요. 그런데 또 장까지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독소가 혈관을 타고 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3차 방어전선을 잘 이제 갖춰주면 되는데, 이 독소들은 대부분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독소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에 보따리 쌓여진 상태로 해독의 장기, 간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윌리엄스 박사가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그 기름 보따리에 쌓여 있는 독소가 어떻게 과연 해독이 될까? 일단 기름 보따리에서 끄집어내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해독 1단계는 이 기름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풀어서 끄집어내면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된다는 것, 이게 1단계인데 이분이 발견한 건 저절로 기름 보따리가 풀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 이게 보따리가 풀어진다는 것을 이미 그때 발견을 했어요. 자, 그 효소의 도움으로 산화시키든 환원시키든 가수분해시키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시럭 이 기름 보따리에서 뿅 하고 끄집어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를 부시럭거리면서 푸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디톡스를 잘못하면 여기까지 진행이 돼서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이 망가지면서 더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구나.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나오자마자 두더지 잡듯이 얘를 잡아먹는 항산화제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것 속에 항산화 역할을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까지 1단계 해독이고, 이제 윌리엄스 박사님이 바로 2단계 해독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디톡스를 보면은 어떻게 1단계는 좀 부분적으로 되는데 2단계는 개념도 몰라요. 그런데 1단계까지만 하고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기름보따리에 쌓여있던 독소보다도 기름보따리에서 꺼내놓으면 독성이 더 강해져요. 빨리 2단계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에 녹는 독소가 이제 나왔는데 자기 발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스 박사가 발견한 것은 포승줄로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묶어서 물 있는 데까지만 끌고 가면 이 혈관에서 흘러 빠져나가든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해독에서 중요한 것은 포승줄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를 꼭 먹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접합 영양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포함 영양소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아미노산, 글루타치온, 아세틸, 메틸 여러 가지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2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드디어 포승줄로 묶어서 이제 혈관까지 막 딱 올려놓으면 흘러 버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로 버려주면 될까? 땀구멍이 있으면 멀리 끌고 다니지 말고 바로 버려주면 좋겠죠. 모세혈관 쪽에서 나온 독소는 가장 가까운 구멍, 피부에 있는 땀구멍으로 버려줘야 되기 때문에 요 디톡스 할 때 땀을 흘려줘야 됩니다. 족욕을 하든 사우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땀이 쫙 한번 나와야만 머리가 안 아파요. 빨리 해독이 됩니다. 또 여러 장기에서 뜯어낸 독소는 해독의 장기, 신장으로 끌고 가서 아직도 남아있는 영양소는 흡수하고 진짜 쓸모없는 독소만 오줌보에 모았다가 무엇으로 버리면 되겠어요? 오줌으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줌을 많이 쌀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독소가 빨리 나가요. 그래서 소변을 잘 볼 수 있는 효소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간에서 해독이 또 많이 됐겠죠. 그러면 이 독소는 쓸개 주머니에다가 모아놨다가 십이지장으로 버려지고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버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대변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으면 나갈 대변이 없기 때문에 변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디톡스는 관장을 합니다. 근데 관장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할 수 없이 관장을 초창기 때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장을 안 합니다. 효소 중에 안 먹어도 숙변까지 뽑아가지고 다 싸게 해주는 그 효소를 먹으니까 관장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이 대변으로 독소를 버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요, 해독의 장기 간은 1분에 1.9리터, 그 500ml 물병 4개 정도가 들어가면서 해독을 시켜주고 걸러줘요. 수많은 독소가 여기서 걸러집니다. 첫 번째 기름보따리에서 끄집어내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는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되면 이 기름보따리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많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항산화제 영양소들을 먹어서 얘들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디톡스하다 병이 더 나아요. 자, 드디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2단계 해독이 진행이 되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면 디톡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요약을 하면은 이 수용성 독소가 되기 위해서 기름보따리를 풀어줄 때 이미 윌리엄스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가 있어야만 기름보따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활성산소가라고 하는 강력한 독소가 나오는데 얘를 풀어주는 항산화제를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 C, 비타민 E, 이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만 얘가 최종적으로 버려주는데,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하는 것은 글루타치온, 아미노산, 글루쿠론산, 아세틸기, 메틸기, 설파, 이게 어떤 과일 하나에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크롬처럼 지용성 독소의 포장지를 풀어줄 때 도와주는 이런 여러 영양소들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독소, 죄악의 독소를 해독해 줄 때에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독소 덩어리가 되었어도 이것을 풀어주는, 해독해주는 친구도 좀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가기 어려운 골목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동행해주는 친구도 있으면 영적인 독소, 육적인 독소가 다 버려지면서 이 모든 질병들이 기적처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톡스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해독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꼭 먹으면서 해야 된다. 영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독소를 이렇게 해독시켜주는, 도와주는 친구, 동행해주는 친구, 해독해지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영적인 항산화제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놓고 하고 계십니다. 문을 좀 열어다고. 그러면 내가 영적인 항산화제가 되어서 너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영적인 친구, 나를 언제나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나와 동행해 주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독소로부터 나를 해독시켜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친구로 영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활성산소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활성산소는 전자 차원이든 원자 차원이든 짝을 하나 잃어버린 것이 불안정해서 어디선가 하나를 뜯어와서 자기가 안정될 때까지 여기저기 불안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활성화된 산소입니다. 이런 것이 음식이나 공기로 내 몸에 들어오면 여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없어져 버린 물질은 갈빗대 빠진 아담처럼 외로운 거예요. 안정될 때까지 짝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폐 속에 들어와서 폐 점막세포를 보니까 그 세포에 마이너스 전자가 붙어 있어요. 저거 뜯어 가지고 오면 내가 안정될 것 같다. 인정사정 없이 그 마이너스 전자를 뜯어오는데 자기는 안정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점막세포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갉아먹으면 얘는 언제까지 갉아먹을까요? 죽을 때까지 갉아먹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기를 원하면은 영적인 항산화제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활성산소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육적으로 내 세포를 뜯어먹고 내가 이제 질병이 걸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항산화제를 먹어주면은 항산화제가 활성산소 앞에 딱 가로막고 섭니다. 안 돼. 네가 외로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인 양만 세포 뜯어 먹으면 우리 주인 양만 병들어 죽는데 나는 그 꼴은 못 본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닌 걸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하자. 무슨 일 있어도 우리 주인 양만은 못 뜯어 먹어. 차라리 나를 대신 뜯어 먹어라. 나를 대신해서 창도 찔림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피도 흘려주고 그러면서 내가 뜯겨 먹히기 전에 이 항산화제가 얼른 활성산소 필요한 것으로 하나 찢겨져 주는 것, 이게 바로 항산화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이 죄악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곤고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거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항산화제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붉은 주홍 같은 죄를 졌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해독을 해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항산화제까지 영접하시면서 영육의 놀라운 기적 차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없이 저는 이것을 눈앞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황병모 장로님이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에 오셨습니다. 전립선암 4기예요. 전립선에만 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했는데도 또 번져서 척추 4번 5번에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붙었어요. 뭐 방사선 항암제 다 했죠, 하라고 하는 대로. 그런데도 얘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또 방사선 치료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몸에 손 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백퇴den에 왔어요. 왔는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웬만한 진통제로는 안 돼요. 마약성 진통제, 바로 몰핀을 먹는데도 통증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더 힘드니까 먹는 것뿐이에요. 걸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 2개를 가지고 아장아장 한 발 한 발을 움직여요. 1시간 강의 듣는데 오늘 이렇게 앉아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분이 1시간 동안 2번씩 앞에 문으로 가서 화장실 가서 뭘 하고 오는지 2번을 갔다 와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항산화제 십자가 예수님을 느낍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말씀을 들어요. 전 그때만 한 2-3번 봤는데 그때만 운 줄 알았더니 또 숲속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딱 한 달 지나니까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그 통증이 몰핀을 안 먹었는데도 통증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팡이 2개 가지고 요 바닥도 걷기 힘들었던 이분이 하루에 48,000보씩을 걷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병원을 갔더니 암덩어리는 없어졌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디톡스의 원리 3번째는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약은 여기 아프면 효과는 있긴 있는데 이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파서 먹었더니 위장이 망가지네. 여기 있는 거 흩어가지고 여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디톡스 치료법은 근본적으로 뜯어냈으면 몸 밖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1차 해독이 끝난 다음에 포함 영양소로 끌고 간 2단계 해독은 먼저 땀으로 버려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루에 한 번씩은 족욕을 하든 뭐 찜질을 하든 사우나를 가든
설악산에서는 특별한 평생 땀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도 땀이 나게끔 돼 있는 그런 특별한 찜질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땀이 나야 돼요. 또 소변으로 버려줘야 되니까 물을 한 2500cc씩, 그냥 물이 아니고 신장 방광 싹 청소해서 소변을 나가게 하는 그 효소물을 먹으면서 소변을 자주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귀찮아 죽겠네, 이 몇 번을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건 귀찮아할 게 아니라 자주 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 시간에는 독소가 그만큼 나가니까요. 그리고 또 대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 먹었는데도 이게 딱 버리면은 이제 이 간에서 해독된 모든 것이 다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 2장 13절에도 12절에도 보면은 그 늦은 및 성령을 받아 치료의 이적을 맛보기 위해서 아까는 금식을 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다 눈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1장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누구를 미워했든지 원망했든지 죄책감이 있든지 어떤 죄라도 내놓으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 모든 죄들을 다 한번 버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이 중국 사람 팅첸쿠이가 오셨는데, 심장 판막증이 있고 심장 혈관이 뭐 여러 군데가 거의 다 막혔어요. 평지도 100m 이상 걸으면 못 걸어요. 그냥 주저앉아요. 이런 분이 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일주일짜리를 하고 제가 한국에 왔는데, 그걸 배워서 집에서 계속 한 달을 했더니 15kg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혈관에 찌들어 있던 독소를 싹 뜯어서 청소를 해버렸어요. 100m도 걷지 못했던 이분이 놀랍게도 매일 아침마다 6km씩 마라톤을 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이적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단계 해독은 몸에 붙어있던 독소를 녹여서 기름에 쌓여있던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름 보따리에 있을 때보다 독성이 더 강합니다. 빨리 2단계 해독으로 몸 밖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뜯어져 나왔는데 아직 버려주지 못한 단계가 있겠죠. 그럼 얘가 어디 붙어있을 때보다도 혈관을 타고 돌 때에 오히려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명현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없어도 이건 꼭 얘기를 해야만 이 디톡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방귀, 격한 냄새, 이런 게 날 수 있어요. 붙어 있을 때보다 독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냥 방구, 냄새나는 방구도 뀌고, 옆에 가면은 몸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오히려 변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독소를 너무 많이 버려줄 때는 설사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여기 위장이 특별히 안 좋은 사람들이 100% 그런데 메스꺼워요. 심하면 토하기도 해요. 속이 막 쓰리기도 해. 이거 사람 잡네. 이 사람은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위장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밥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가 잘 되는 건데, 이건 치료되면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에요. 또 설사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혈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혈변인지 이게 명현현상인지는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열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소변이 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냄새가 소변에서도 많이 날 수 있어요. 또 혈뇨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픕니다. 막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픈 사람도 있어요. 또 머리 쪽으로 독소가 돌아다니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일시적인 부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나른하고 졸릴 수도 있습니다.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여기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그래요. 또 갈증이 있을 수도 있고 눈에서 충혈이 되고 눈곱이 자꾸 생기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고름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한 암 질환이 있는 경우는 피부에 뭔가 막 트러블이 생겨요. 독소를 피부로 버려주면서 생깁니다. 아토피 정말 심한 환자들은 절대로 속으로 들어가서 낫지 않아요. 겉으로 다 나오는데 중간 과정에서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톡방으로 다 이제 몇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거기다 올리세요. 저도 그 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도와줄 것은 도와드리면서 이번 한 주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72km 나가던 윤향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은 20% 정도 공간, 지능, 인식 능력이 벌써 사라진 치매가 왔고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여러 가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3개월 하면서 72kg에서 52kg가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치매 완전히 없어졌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아졌는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까지 지금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격증 10개를 땄습니다.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다 사라졌어요. 이번 짧은 한 주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몸을 청소하는 디톡스를 제대로 배우면 일생의 가장 큰 무기를 하나 가지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중간에 명현현상이 날 때에 너무 겁먹지 말고 힘들면 팀장들을 통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오시면 제가 병원에 갈 일인지 그건 기쁜 일이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할 일인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지도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먹을 것인지 이것은 저희 설악산에 직접 와서 3주 동안 치료를 하고 오신 우리 최명숙님,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경험을 직접 하신 분이 이 동네 사신 분이 그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내일부터 그대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시간표는 다 받으셨죠? 시간표는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팀장님들을 통해서 또 이해를 잘 하시면서 하면은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기도를 하고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김천 또 구미 외관 지역의 주민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모든 질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톡스 힐링 캠프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내일부터 이론이 아니고 직접 이 디톡스를 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모두 다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최명숙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운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더 빨리 독소가 나가요. 힘들어서 손 하나도 까다가기 힘들다. 그런데도 운동을 하고 오면 올 때는 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도 저녁에 매일 저녁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강의 듣지 않고는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은 이 강의장만큼은 꼭 오셔서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투에덴에 다녀온 경험담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먹을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한번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백투에덴을 가게 된 경위가 제가 2013년 7월 말쯤에 그냥 갑자기 여기 가운데 가슴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대뜸 의사는 가슴 촬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갔더니 촬영을 했는데 양쪽 다발성으로 양쪽 다 있는데 한쪽에 2.8cm의 혹이 굉장히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거를 절제하고 복원까지 하자 젊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산병원 가서 예약도 잡고 다 수술날 잡고 내려와서 이제 제가 혼자 고민하는 중에 제가 이제 수술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포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저 스스로 살아야 될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속에서 간헐적 단식을 알았고 또 단식을 그 굶는 단식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단식 방법이 할 때는 그게 좋은데 하고 나서의 후유증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투를 4월 초에 갔는데 거기 가게 된 이유가 갑자기 이제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했어요.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이제 그 복수로 인해서 하체 부종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무분별한 단식을 해서 조금 나아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단식하면 또 낫는 줄 알고 복수를 병원을 안 가고 복수를 이렇게 기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배가 불러졌는데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가서 복수 6리터를 빼고 이제 백투에덴을 갑니다. 그래서 그 무분별한 단식의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양일걸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아 이거는 정말 무식한 짓이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백투에덴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먹는 이 식품으로 저희는 3주를 디톡스를 했어요. 디톡스 3주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2달 있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직접 해보면 이 안 먹는 것의 즐거움이 몸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데 안 먹는 즐거움이 또 굉장히 큰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3주를 디톡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박사님께서 이제 금요일이면 건강검진을 해주시는데 제가 거기 2달 있는 동안 제 나이는 지금 현재 56세인데 이렇게 2달 있는 동안 제 신체 나이가 42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체 나이라는 게 우리가 모든 질병은 피로 인해서 오지만 피의 독소가 많으면 질병이 오지만 그 피의 독소가 빠지고 이렇게 몸의 독소가 빠지면서 피가 깨끗해지면 우리 그 신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그거고요. 그리고 하고 와서 이제 여기 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가기 전에 제 몸의 상태는 막 온몸이 다 염증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뭐 유방암 종양도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복수, 부종 엄청 높았던 그 염증 수치가 세상에 그 정상 수치에서 약간 높은 정도만 나오고 굉장히 다 좋아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지금도 이제 저도 과식형이고 이랬는데 지금 이제 먹는 거 거기서 먹는 방법 배워오고 거기서 이제 걷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해서 결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몸 신체 느낌이 현재 상태를 이제 사람들이 제 현재 상태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몸의 상태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생활하는데 아픔이 없어요. 어디 아프면 병원을 가는데 제가 굳이 병원을 가서 아프지 않은데 지금 내 몸에 혹이 몇 센치가 됐는지 지금 내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게 하나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하는데 너무 몸이 가볍고 활기차고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굳이 병원에 가면은 유방암 환자라고 하면 그냥 굳이 막 CT를 그냥 나는 안 찍고 싶은데 막 찍으라고 권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모든 걸 다 거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상태는 몸 상태가 컨디션이 진짜 최상이에요. 최상.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디톡스를 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몸이 낫기 위해서 몸이 아프니까 몸을 낫기 위해서 디톡스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디톡스를 해본 결과 우리 신체 이 육체의 독이 빠지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독 있잖아요. 그 마음의 독이 저는 같이 빠지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독소가 많을 때는 육체의 독과 마음의 독이 많을 때는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유방암도 왔고 그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청 많았는데 디톡스를 하고 나서 모든 독이 싹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 저는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며 안식일의 의미며 이제 11조의 의미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제가 깨달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혜택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남 못지않게 진짜 열심히 살았고 그런 게 또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죄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떨고 두렵고 무서워서 사실 이런 자리에 누가 얘기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정말 겁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제가 그 디톡스를 하고 나서 이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정말 우리 디톡스 다 같이 잘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제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혹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아침에 6시 30분에 먹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기 그 봉투 안에 이렇게 노란색 포장지 이렇게 4개 들었어요. 이게 이제 그 숙변 제거하는 장효소인데 요 2개를 6시 반에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저희가 그냥 맹물을 먹는 게 아니고 이 차라고 하는 이거 있죠. 파란색 봉투 얘를 탄 물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뇨제로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렇게 이제 운동과 함께 하면서 자꾸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해 주는 걸 하는데 얘를 따실 때 여기 이렇게 따는 선이 있지만 얘를 그냥 따시면 안 되고 꼭 여기 차라고 써 있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요 끝에 잡고 요 끝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는 이렇게 탁탁 터셔야 돼요. 탁탁 털면 이제 여기 안에 티백이 들어 있는데 이걸 털지 않고 그냥 따시면 이걸 이렇게 찢을 때 이 티백이 이렇게 같이 걸쳐 가지고 이거 찢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그 우리
이파리들 있잖아요. 그 이파리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탁탁 털어서 이 티백을 아래로 내린 다음에 뜯어서 이제 보온병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 보온병 500ml에다가 뜨거운 물부터 넣지 마시고 꼭 찬물 반, 뜨거운 물 반. 이게 다 효소라서 너무 뜨거우면 그 효소가 다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물 반, 뜨거운 물, 따뜻한 물, 정수기 물 괜찮아요. 그리고 없으면 이제 물을 좀 끓이셔서 농도를 좀 따뜻하게 맞추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침에 이 티백을 하나 넣으세요. 넣으셔가지고 조금 미리 타놓으면 여기서 찬물이 우러나와가지고 드시기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이 찬물이 빨리 우러나지 않는다 싶으면 이거를 그 보온병에 넣으시고 그 물병을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차물이 금방 우러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먹는 이 장을 드시는데 절대로 얘는 씹어 드시면 안 돼요. 씹어 드시면 이게 식이섬유라서 이렇게 막 우리 장 속에서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숙변을 같이 끌어내듯이 입속에서 얘가 녹고 우리가 음식처럼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만해져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꽉 차는 음식이 돼요. 그래서 얘는 꼭 이렇게 이걸 털어서 넣으시고 이 차 우린 물을 마셔주셔야 돼요. 절대로 씹어서 드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드시는 그 물 양은 여기 순서표에 보면 이렇게 2잔씩 마시라고 돼 있는 곳은 2잔 마시면 되고요. 그래서 2잔은 그 이 장 드실 때 그 500ml 그 보온병 하나를 다 드신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물도 드실 때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마시면 그 별로 안 좋고요. 그 물을 드실 때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드시면서 물도 씹어 드신다 생각하고 그 보온병 하나를 다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장을 먼저 드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빈 공간에는 요 순서대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다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신이라고 있죠. 신은 요 그 밥 먹는 거 해야겠다. 먼저 그 장을 드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먹는 게 이 밥이에요. 밥. 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식이라고, 여기 잘 보시면 다 써 있어요. 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아침 점심 먹는 그 밥이에요. 밥인데 요것도 이제 안에는 분말가루기 때문에 얘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뭐든지 이렇게 터시면 좋아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터시면 이렇게 제품이 안에 내용물이 아래로 나가면서 이렇게 따셔요. 근데 얘는 물에다 이렇게 개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개서 먹는데 물부터 그릇에다 물을 먼저 넣고 이거를 넣으면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일반 우리 밥 공기 있잖아요. 좀 자그마한 밥 공기에다가 이거를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 그 우린 그 차물 있죠. 계속 이 차물로도 그 우린 물로 얘를 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물을 확 부으면 이 식이 이렇게 묽어져 가지고 드시기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되직한 농도, 이 정도면 좋겠다 하는 되직한 농도로 해서 얘를 드시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집에서 차하는 차 스푼 있죠. 그걸로 떠서 드시는 거예요. 차 스푼으로 떠서 드시는데 얘를 한꺼번에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드시면 안 되고 이거를 타임을 맞춰 놓으셔야 돼요. 타임을 맞춰서 30분 동안 드시는데, 이걸 30분 동안 드시는데 이렇게 떠서 한 입을 넣었으면 그 먹는 거를 100번 씹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100번을 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번을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씹는 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0번까지 씹는 그 이렇게 숫자를 세셔야 돼요. 저희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씹는 게 100번이 지나서 막 120번, 130번 막 이렇게 씹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그렇게 100번씩 씹어서 드시는데 꼭 30분 정도,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얘를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씹어 먹는 거는 뭐 이게 씹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정말 씹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씹지 않고 음식이 들어가면 이 위장에서 소화시키느냐고 얘가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입에서 어느 정도 분해를 막 다 시키고 나서 위에 들어가면 음식물이 굉장히 그 소화시키는데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는데도 에너지가 위장으로 몰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을 씹는 연습을 지금 밥 먹는 연습을 이거는 밥 먹는 연습을 하기 위한 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꼭 100번씩 씹으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루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에 보면 이 신이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 포장지가 있거든요. 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물하고 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 먹듯이 이렇게 드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뭐 크게 이제 설명드릴 건 다 드렸는데 맞다. 이거 차 이거 있죠. 이거 차 얘를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를 이제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보온병 물을 다 먹었다고 해서 이 티백을 꺼내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시지 말고 얘는 계속 4봉씩 들어있는데 이 4봉을 계속 재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 들어간 곳에 또 찬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은 다음에 2개를 두 번째 먹을 땐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또 같이 넣어서 2개가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4개 정도 이렇게 먹을 때까지 계속 재탕을 4번까지 그렇게 드시고 맨 마지막에 드실 때는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또 저녁에 장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장 먹을 때는 그 4개를 가지고 4개가 다 들어있는 보온병에다가 찬물 반, 뜨거운 따뜻한 물 반 해가지고 마지막 500cc까지 다 먹으면 그렇게 하면 거의 하루에 2,500cc를 마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여기 순서대로 있는 거 이렇게 다 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 이렇게 다시 여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